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오늘은 투자 관련된 이야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좀 편안하게 오랜만에 한번 제가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요. 천하제일 거짓말쟁이 대회. 이 잡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악마도 손절할 대회. 자, 관련돼서 지금부터 편안하게 한번 누가 가장 거짓말쟁이일까, 천하제일. 여러분들도 한번 투표를 마음속으로 한번 해주시면서 댓글로도 한번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분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개인적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또 저에게 또 혹시라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얼굴이나 이름을 가렸습니다. 2017년도 8월 2일 관련돼서 이분이 모모모 장관이거든요.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 충분하다라고 돼 있고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고 2017년도 8월 달에 이분이 말씀하셨네요. 이분도 과연 부동산 관련돼서 이게 진짜였을까? 거짓말이었을까? 세 번째, 땡땡땡 무슨 실장이라고 돼 있네요. 거주를 위한 정말 국민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라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018년도 9월달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했네요. 그 다음에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19년 똑같습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고요 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거짓말했을까요? 자, 네 분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이런 엄포를 이분이 놓으셨고, 이 첫 번째 분,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한 준비를 갖고 있다.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분이 얘기하셨고, 이분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이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 매매 허가제 얘기 나왔습니다. 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공고했다라고 19년도 12월 달에 나왔는데 이분이 거짓말했을까요? 네 분 중에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자, 이번 정권에서 주택 공급은 충분했다라고 자평 2021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분이 말씀하셨네요. 이번 정권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했다 자평. 예,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자, 2021년도 7월 달입니다. 몇 달 전이죠. 요분이 이렇게 얘기하셨고 2021년도 2월 초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울 아파트 큰 폭 조정 시장 참가자들이 냉철하게 참여할 때다 했는데 이때부터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분이 5개월 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 혼자 해낼 수 없어.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국민 모두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 팔아야 된다는 얘기인지 사지 말란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 반복된 집값 하락 경고 안 먹히자 국민 협조를 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네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등등. 시장은 정부를 이기지 못한다. 큰 소리 쳤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 적용된 사전 청약 제도를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공급 관련돼서 이렇게 그런 얘기 많았죠. LH 담합 사태도 있었고 관련돼가지고 토지 보상도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등등 문제가 많다. 빨라도 5년, 아무리 빨라도 10년.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 투기 수요, 불법 거래를 지목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등등등 해가지고 이 뒤에 나올 건데 여기 나오네요. 오른쪽에. 국토부 조사 전체 거래에 투기 관련돼서 12건 0.0017%로 밖에 못 잡아냈다. 이 나머지는 정상적 거래란 얘기했죠. 관련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서울 입주 물량이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많이 부족했는데 이 중에서도 빌라,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물량이 또 많았다. 등등 많았습니다. 누가 진짜 진실을 얘기하고 누가 거짓말을 얘기했나요? 자, 부동산 문제 가장 아쉬워. 주택 공급 더 노력했어야 라고 이분이 최근에 임기 중에 가장 안타깝게 못했던 것은 부동산 문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다만 우리 정부 역대 기간 어느 정부보다 물량이 많았다. 인허가 물량도 많았고 앞으로 계획된 물량도 많고 앞으로는 공급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이번 정부 5년 다 끝났는데 갑자기. 근데 이날 발언은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핵심 원인을 공급 문제로 꼽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등등등.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자는 의지는 확고하다라면서 부동산 문제 원인으로 투기 세력을 신년에서는 거론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공급 문제를 얘기했다는 얘기겠죠. 자, 이 뒤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또 이렇게 막 뒷목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얘기했고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이만큼 올라갔는데 뭐 보합이라든지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 해가지고 요게 안정인가요? 자, 2019년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던 게 비해서는 크게 물러선 모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모모모 정책실장은 종부세 이야기가 많죠. 24일 종부세와 관련해서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세금 폭탄의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길도 있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폭탄이 아니다. 피할 수 있었다는 건 무엇인가요? 팔면 된다는 얘기죠. 팔하면. 그러면서 98%의 국민에게 있어서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 2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 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 원 아파트 72만 원 세금 부담하는 게 폭탄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다주택자 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종부세 폭탄, 뭐 26억 방금 얘기죠. 중형차 세금보다 적어 등등. 오른쪽. 참고 자료까지 내서 98%는 종부세와 무관한 것을 강조한 정부. 하지만 세금 폭탄을 인정한 꼴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1년 전에 비해가지고 66만 명에서 94만 명. 3배 가까이 올랐고 세수도 어떻습니까? 작년에 1.8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3.1배 증가. 올 주택분 종부세는 국민의 2%만 해당했을 때 물음표. 하지만 물론 이제 국내 인구 대비해서 뭐 2%지만 전체 가구수 대비해서는 4%인데 또 유주택자 대비해서는 8%나 된다. 무슨 얘기냐면 국민 전체 인구 그러니까 뭐 1세, 2세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뭐 학생들 전부 다 포함해서는 2%지만 가구수에 비해서는 4% 그리고 더군다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에 대비해서는 8%나 되는데 수도권 가구수 대비해서는 6.8%인데 수도권에 또 유주택 가구를 가진 사람들에 대비해서는 10.6%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10명 중에 1명이 그 가구를 대상으로 종부세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표가 많은데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고 이 막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세 부담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부 여기서는 지금 문제는 종부세 여기뿐만이 아니고 올해 우리가 이미 잊어버리셨겠지만 재산세 있죠. 7월 9월에 냈던 재산세도 엄청나게 늘었다. 즉 보유세는 뭡니까? 두 가지. 재산세와 종부세가 둘 다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고 재산세도 이미 많이 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미 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자,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철석까지 믿었지만 후회만 남는다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방금 앞에 말씀하셨던 그 거짓말쟁이들과 반대로 내 집 마련도 하셨고 투자도 하셨고 어땠습니까? 그 전에 계속적으로 집 사지 마라, 집값 떨어진다, 이번 정부에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다, 사지 마십시오, 떨어집니다 했는데 반대로 집 마련하신 분들이 위너겠지만 또 이렇게 또 세금을 폭탄된 거 보니까 진정한 위너는 이분들이 아니고 정부밖에 없었다. 또 이거에 관심 없는 분도 있겠죠. 또 다른 분들은 맹목적인 비판을 하실 분도 있고 또는 맹목적으로 정부 하는 일이 다 잘 됐다. 사람의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죠. 저는 뭐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이런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면 벌을 받거나 누군가는 책임을 지거나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없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열받았습니다. 그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1%든 뭐 0.몇 %든 2%든 10%든 그들도 국민입니다. 그것도 세금 더 착실하게 낸 애국자입니다. 세금 다 냈죠 이분들이. 더 이상 범법자, 뭐 적폐, 뭐 나쁜 놈들 취급하지 말아라. 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민간 임대 공급자도 존재를 했다. 전세, 월세 사셔야 되는 분도 있는 거죠.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근데 그것을 90% 이상의 다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없으면 과연 누가 공급합니까? 더 이상 범법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세금 착실하게 내는 애국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다주택자 민간 임대 사업자분들이 어깨 펴시고 여러분들 범법자 아닙니다. 다 이렇게 뭐 세금 다 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애국자라고 저는 정말 믿고 여러분들 또한 저는 응원을 하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거짓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 천하제일 거짓말쟁이들 중에 누가 과연 거짓말쟁이입니까? 가장 제일. 제발 좀 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것들 정말 정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그 입을 지금 정말 쫙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5년 내도록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누굴까요? 댓글로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재미삼아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 해가지고 악의적인 댓글, 악의적인 막 이렇게 막 혐오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된 생각이시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